책 같은 경우는 문학이란 어떤 것이 된다, 역사란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고정관념을 좀 깨줬던 책인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제가 큰 치유를 받았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국어 강사 이선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이라는 책을 냈어요. 저희끼리는 이제 다문사라고 하거든요.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상황, 어떠한 일들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욕망, 성찰, 반성, 후회, 이러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가장 좀 어울릴 만한 책들을 엮어서 한 편의 글로 풀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문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강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특히 문학 강의를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중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나 아니면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험을 다루다 보니까 수험은 점수와 직결되는 이야기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강을 열기도 했는데 마음속에 그게 충족은 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다산 출판사의 편집자분께서 연락을 하셔서 대중들을 위한 재미있기도 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셔서 많이 망설였어요. 과연 이것이 지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책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새로운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사랑이라는 걸, 성찰이라는 걸, 반성이라는 걸, 성장이라는 글을 같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느꼈던 과거에 대한 모든 어떤 후회, 상처 이런 걸 다시 한번 치유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제가 큰 치유를 받았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100개의 이야기에는 100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100명의 인물들 안에는 각각 100개의 자기 인생 스토리가 있고, 그 인생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문학에서는 정말 스쳐 지난 사람이더라도 각각은 문학에서 서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인생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저희 인생도 내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관계 망석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일정한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텐데, 사실은 자기 안에 매몰되는 순간 자신의 가치를 잊게 되는 순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문학을 보면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도 확인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다시 느끼지 않을까. 모든 것을 효용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문학을 읽는다고 하는 이런 행위가 무쓸모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 나의 자리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문학은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장르나 어떤 특정 작가의 장르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 가지고 있는 특색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아이러니를 정말 느끼게 하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남들이 칭송한 위대함으로 인해서 몰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도 그 선함으로 고통받을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나 비열한 사람도 악함과 비열함으로 인해서 인생 편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은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형상에서 보여주는 압축된 판이 또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삶이 갖고 있는 어떤 다층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를 한 작품, 그런 작품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서 갖고 있는 울림이 굉장히 오래 여운이 남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 시어가 어렵든 쉽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이한 언어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오래 그 잔상이 남아서, 마음에 그 흔적이 남아서 제 삶을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운과 잔상이 많이 남아있는 그 시어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시인의 삶과 그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시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은 너무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백석의 시나 김수영의 시를 특히 좋아해요. 소설은 특정한 작가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담고 있는 모든 작가들 좋아하고, 특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는 박경리 선생님,
네, 그 작품을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존경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도 좋은 작가가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는 문학이란 어떤 것이 된다, 역사란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고정관념을 좀 깨줬던 책인데, 그렇게 깨는 방식이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책의 구성이라든지 서술 방식으로 깼거든요. 내용과 형식의 어우러짐이 좀 탄탄한 문학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한없이 너그러운 시간이라 썼는데, 시간은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사실은 너그럽지 않고요, 무자비하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언제까지 이 책을 마감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수험서를 준비해야 된다, 하루 종일 굉장히 쫓기게 살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펼쳐진 시간은 저한테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관용적인 시간이에요. 한없이 그 너그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같이 그 시간에 빠져들면서 진정한 휴식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준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두려워하기도 하죠. 수험생들에게 다시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실패를 의미하면서 다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함께 가자, 이런 어떤 힘을 주는 의미로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매번 모든 순간의 매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겠습니까? 매번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문학이거든요. 지금 다시라는 말을 약간 절망적으로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되다니, 다시 수험을 해야 되다니, 다시 이 일을 해야 되다니, 이렇게 받아들인 수험생들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읽고 생각을 좀 바꾸셔서 다시라는 말에서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문학을 좀 사랑하게 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서정성을 찾게 되고, 소원해졌던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위로를 좀이라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